5장 3절에 쓰는 열거 타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열거 타입 선언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열거 타입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열거 타입, 그 다음에 열거 타입 선언, 열거 상수, 그리고 열거 타입 변수입니다. 모두 열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단어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데이터 중에는 몇 가지로 한정된 값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일 같으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가지의 값이 있죠. 그리고 계절 같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계절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한정된 값만을 갖는 타입을 열거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열거 타입은 열거 상수를 저장하는 타입인데요. 바로 이 열거 상수가 바로 한정된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nt 타입은요,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여기에 어떤 값이든 정수값이면 다 줄 수가 있잖아요. 1이 됐든 2가 됐든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그래서 이 int는 한정된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없죠.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string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할 수 있는 문자열이 한정된 값은 아니죠. 다양한 문자열이 여기에 저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열거 타입은요, 한정된 값만 저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week라고 하는 열거 타입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은 7개의 요일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요일이 아닌 다른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week라는 열거 타입은 이런 형태로 선언되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week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은 바로 선언할 때 주어진 바로 이 열거 상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이들 상수가 결국 week 변수에 이와 같은 값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값은 여기에 저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 타입은 자신이 선언한 열거 상수만을 저장하는 타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열거 타입 선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열거 타입 선언은 먼저 소스 파일부터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거 타입 선언을 하면 되는데, 자, 소스 파일과 동일한 이름으로 열거 타입 이름을 넣어주고요. 앞에 public enum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public class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줬죠. 그래서 이 클래스 대신에 enu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괄호를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이 중괄호 안에는 열거 상수가 선언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week.java라고 해서 소스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하고, 자, 이 소스 파일 안에 public enum, 그 다음에 파일명과 동일하게 week를 주고요. 자, 중괄호 안에 자, 이 week 타입이 가질 수 있는 한정된 값을 이와 같은 상수로 선언을 합니다. 관례적으로 이들 상수는 전부 다 대문자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된 열거 타입을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열거 타입은 메소드 영역에 이와 같이 올라가고요. 열거 상수는 열거 객체로 생성이 되어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monday부터 sunday가 이와 같이 힙 영역에 week 객체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열거 상수 이름이 이와 같이 week 객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 영역에 저장된 이 week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 파일에서는 각각의 상수들이 이와 같이 해당 week 객체를 참조하게 돼요. 그래서 열거 타입도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onday에 해당되는 week 객체가 5번지에 생성이 되고,
Sunday라고 하는 위크 객체가 12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메소드 영역의 위크 바이트 코드의 Monday 열거 상수에는 바로 5번지가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Sunday 상수에는 12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열거 타입이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열거 타입이 선언이 되면 열거 타입 변수를 이제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열거 타입을 언급을 해주고 뒤에 변수명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week라고 하는 열거 타입으로 today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또 week라는 열거 타입으로 reservation da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선언된 변수에는 무엇을 저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열거 타입이 가지고 있는 열거 상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거 타입 변수가 이와 같이 선언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자, 해당 열거 타입의 상수를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week 타입의 today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week 타입이 가지고 있는 열거 상수인 Sunday를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today에는 무엇이 저장이 될까요? 자, 제가 저번 설명에서 week라고 하는 열거 타입이 메소드 영역에 이와 같이 저장이 되는데 자, 여기서 열거 상수는 해당 열거 객체를 참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unday는 해당 Sunday 값을 갖고 있는 week 객체를 이와 같이 참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week.sunday라는 상수를 today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today에는 무엇이 저장이 되냐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Sunday라는 상수는 heap 영역에 생성된 바로 Sunday 정보를 갖고 있는 week 객체를 참조할 겁니다. 만약에 week 객체가 12번지에 생성이 되었다면 아마 이 Sunday는 12라고 하는 번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Sunday의 값을 today에 저장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 번지 12가 복사가 되어서 today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unday가 참조하는 객체와 today가 참조하는 객체는 같은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today가 참조하는 객체와 week.sunday 상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으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자, 어려운 번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번지라는 용어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week라고 하는 변수 today를 선언하고 내가 값으로 week.sunday 값을 저장을 했다. 그러니 today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week.sunday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비교는 true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내가 번지를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week가 참조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eek라고 하는 타입의 어떤 변수에 아직 객체의 참조가 없다는 뜻에서 이와 같이 null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